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 단원에서 오늘은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단원은 사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 갖지 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크게 인구의 이동 요인 중에서 일단 인구의 흡입 요인,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하는 원인, 그리고 배출 요인,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 그리고 인구 이동 요인의 특징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인구 이동의 요인입니다. 자, 인구 이동의 요인. 자,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있는데, 일단 흡입 요인이란 거는 인구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 유입되는 원인이 뭘까라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곳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이 있습니다. 자, 환경이 아무래도 쾌적할수록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 및 문화시설. 자, 학교가 많고 그리고 뭐 문화시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거야. 그치? 뭐 학교도 없고 CGV도 없고 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높음이 임금. 자, 임금을 많이 준대. 임금을 높게 주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그래서 흡입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출 요인이 있습니다. 자, 배출 요인이란 건 말 그대로 인구를 뱉는 거야.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원인이 뭘까? 자, 첫 번째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습니다. 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이제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열악하다는 거지. 이런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낮은 임금입니다. 자, 임금이 낮다면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임금일수록 배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나 분쟁. 자,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제 국제적인 인구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전쟁 또는 분쟁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울 경우에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겠죠. 그렇죠? 그 지역을 떠나겠죠. 그래서 전쟁과 분쟁도 배출 요인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인구 이동의 유형입니다. 자, 유형. 자, 이동하는 범위에 따라 국내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국제 이동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이제 좀 좁게 보면은 국내 이동이 되겠고 넓게 보면 국제 이동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동 동기에 따라 왜 이동을 하냐? 스스로에 의해서 자발적 이동이 있는 반면에 강제적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또는 문화시설을 찾아서 높은 임금을 따라서 이제 내 의지에 따라 지역을 옮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전쟁 혹은 분쟁으로 인해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 동기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동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 이동이 있고요. 영구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깐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잠깐만 갔다가 다시 오는 일시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영구적 이동은 아예 가서 안 돌아오는 거지. 그치? 이런 기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다음은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입지역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은 지역이겠고 인구 유출 지역,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요.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겠죠.
자, 인구 유입 지역은 일단 흡입 요인이 굉장히 커서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뭐 임금이 높거나 환경이 쾌적하거나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인구 유입 지역이다. 자, 두 번째는 유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갈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임금이 낮거나 아니면 전쟁 또는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배출 요인이 크다. 배출 요인이 커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의 유출이 활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국제적인 이동이 또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핫한 게 바로 난민이죠, 난민. 그쵸? 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인구가 대표적인 게 바로 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뭐 레바논, 파키스탄, 요르단, 이란, 터키 이런 쪽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해. 그래서 분쟁도 이뤄지고요. 심하면 전쟁도 이렇게 이뤄지는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서는 불가피하게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난민들은 이동을 하게 되죠. 국제적인 이런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의 굵기가 난민의 이동의 그런 수를 나타내는데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자, 가마의 대화 내용과 관계 있는 인구 이동을 지도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원인과 한번 연결해 보자. 자,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답만 이렇게 알려줄게. 자, 잠깐 중간 점검 해봅시다. 자, 인구 이동 요인에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입 요인이 있고요. 밀어내는 배출 요인이 있다. 유입 지역은 뭐가 풍부해요? 일자리가 풍부하고 거주 환경이 어때? 쾌적하죠. 그리고 우수한 교육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 내전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난민의 경우 이동 범위 측면에서는 국제 이동이며 이동 동기 측면에서는 강제적 이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어서 자, 세계 인구 이동의 경향입니다. 경향. 자, 일단 경제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세계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로 이동하겠지, 그치?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선진국이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의 높은 임금, 그리고 일자리가 풍부해요. 선진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 자, 대표적인 지역들은 그 밑에 자, 동부 유럽,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서부 유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세계 다양한 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동이 잦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어디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뭐 중국인,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겠지, 그치? 자, 이런 경제적 이동도 이렇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밑에 지금 보면 고도 숙련 근로자의 이주 비율입니다. 고도 숙련 근로자. 그러니까 고도 숙련 근로자라는 거는 이제 고도로 숙련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유출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나 잘 보세요. 자,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지, 그치? 미국으로 많이 가고, 그치? 여기는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네.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자, 우리나라도 오나? 자, 우리나라에도 화살표가 있네, 그치?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 자, 경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이동도 하고 있는데, 자, 주로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정치적 이동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전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뭐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 거야? 그치? 식량도 없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고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된다. 난민이. 그래서 이 밑에 여기 표에서도 난민, 망명자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빨간색 5.0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인 지역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해안에 도착한 난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트 타고 거의 뭐 도망치듯이 오는 거지 이렇게. 자,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의 사회 변화. 자, 위 사례를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국가를 쓰고 각각의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적어 봅시다. 자, 지금 왼편에 보니까 뭐 얘들아 안녕 하고 나는 프랑스에 사는 누구야. 자, 프랑스는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 프랑스가 그 다문화로 유명한 국가예요. 프랑스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자, 부모님 말씀으로는 내가 태어날 때쯤부터 우리 옆마을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사를 왔다고 해. 자, 지금 우리 학교에도 이슬람교 아이들이 많이 다녀. 여자애들은 항상 히잡을 착용하고 오지.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했을 때는 정말 동네가 떠들썩했어. 자, 히잡이 뭔지 알죠? 자, 머리에 이렇게 두건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용도예요. 이슬람권에서 쓰는 여자만 쓰는 그런 히잡이란 게 있어요. 자, 친구들은 프랑스에 지금처럼 외국인 이민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가 취업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해. 외국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친해지기도 어려워. 자, 여기서 프랑스의 흡입 요인은 뭘까요? 프랑스의 흡입 요인은 그렇죠. 풍부한 일자리 때문에 많이 오겠지. 그리고 높은 임금, 쾌적한 근로 환경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옆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안녕. 나는 알제리에 사는 누구야.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친척들과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해. 그런데 언젠가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프랑스로 떠나갔어. 2달 전에는 우리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 프랑스로 가셨어. 친구들의 상황도 우리와 비슷해. 동네에는 대부분 여자만 남아있어. 알제리에서는 석유가 생산되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임금도 높지 않거든.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보내주시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기는 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자리 잡으면 나도 데리고 곧 떠날 거라고 하셔. 자, 알제리에서는 프랑스로 떠나네. 그치? 그럼 무슨 요인일까? 흡입이 아니라 배출 요인이겠죠. 배출 요인. 자, 배출 요인은 일자리가 어때요? 부족하고, 그리고 임금은 어때요? 낮고,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프랑스, 알제리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여기에 빠졌는데 지금 자, 교과서 127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교과서 127페이지. 자, 교과서를 자, 이 부분이 빠졌는데 자, 봅시다.
자,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의 문제점인데, 자, 인구의 국제 이동이 증가하면서 인구 유입 지역은 노동력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치?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쵸? 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교류가 가능해졌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는 거야. 내 일자리가 지금 위험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오게 되면서 문화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반대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유출 지역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만 남아있겠죠, 그쵸?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젊은 층에,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젊은 층이잖아. 젊은 층의 인구가 빠져나가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구 유출 지역은 아무래도 장점을 찾긴 어렵겠지.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